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목표는 하나죠. 법률에 대해서 대충 알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영역에서 남도 도와주고 본인도 잘 살고, 그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은 가족들도 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공익과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미 있는 일이 여기서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페이지 보니까 그렇죠? 형법은 두 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형법 있죠? 실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바퀴예요. 그죠? 왼쪽에 보니까 substantive criminal law 이렇게 돼 있죠? substantive는 substance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리고 오른쪽은 procedural criminal law니까 procedure, process, 절차상입니다. 그죠? 왼쪽이 software라면 오른쪽이 hardware 격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더 보호를 받겠어요? 양쪽 다 변호사들은 defense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잘 알아야 돼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이 클라이언트, 우리 소위 얘기하는 형사상의 피고인들도 변호사를 잘 만나면요, 내용이 아니고 절차만 가지고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검찰이 기소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했다든지, 경찰이 에비던스, 증거를 수집하는데 잘못된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또 피고인을, 우리의 클라이언트, 의뢰인, 사건 의뢰인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의 실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재판 과정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 달은 왼쪽 파트를 공부하는 것이죠. 자, substance가 뭔지 볼까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첫째는요, definition of crimes. 그죠? How to define crimes.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범죄가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What is a crime? 범죄가 무엇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내용에 속하죠. 그러니까는 substantive criminal law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punish 합니다. 그죠? punishment 있어요. 처벌. 범인들에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How to punish criminals. 처벌의 문제입니다. 범죄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떻게 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메커닉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available defenses or mitigating factors. Once the prosecution has proved each element of crime. 검찰이 범죄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증명하고 나면요, 검찰이 우세한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죠? prosecution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반박하거나, 물론 우리가 그래 인정한다 하지만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defense라든지 mitigating factors, 정상 참작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형법에 있어서, 물론 모든 법에 있어서의 실제법적인 요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절차상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느냐? 절차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증거들에 대해서 헌법상 어떠한 제약이 있느냐면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재판에 회부가 되면은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재판 절차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how for criminal cases to be tried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형법의 두 가지 큰 수레바퀴가 substantive law, procedural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쪽에 대해서 다 이번 달, 다음 달에 한다 이 말이죠. 넘겨보십시오. 그렇다면은 crime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죠? crime이 무엇이냐? 범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려면 무엇과 대조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civil wrong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 위반이라든지 불법 행위 같이 민사 사건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crime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면 criminal act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crime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언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서 낙인 찍히느냐. When should a certain act be regarded as crime rather than a civil wrong? For example, a breach of contract or t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인 해악입니다. 그죠? Crime brings up social harm. 사회적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harm to the entire community 이렇게 되죠. 그것을 구별하려면 뭐예요? 개인에게 미치는 사적인 그런 침해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not only to the private individual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 개인에게 미칠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 위반이라든지 다른 민사상의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거가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public prosecutor라면, 그죠? 검사라면은 이 검사가 나와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를 대신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죠. 민사 사건에서는 담당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 사건을 맡지만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소한다 이 말이죠. A번 정리하면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B번도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A. A crime brings up social harm not only to the private individual. In contrast, civil wrongs such as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are regarded as injuring only some private individual. Crimes are therefore prosecuted by an attorney on behalf of the community members. 그죠? 그래요. District attorney in interest of society. In the interest of 무엇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사가 기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폭행 사건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예 처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처벌 안 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물론 처벌하겠지만은 미국 처벌합니다, 그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참작을 할 뿐이죠. 이미 국가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폭행은 크라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가 어떻게 해서 또는 왜 어떤 근거로 한 개인에게 이러한 너는 범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사회를 대표하는 어토니가, 그죠? 검사가 기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검사는 사회의 대변인으로 얘기하니까 사회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society puts societal condemnation on criminals. 사회적인 비난을 그 범죄인에게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Typically by means of prison sentence or fine. 감옥에 넣거나 또는 벌금형을 처한다. 반면에 in the total breach of contract cases, ultimate goal is try to compensate the victim at the expense of wrongdoer. 이건 당연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법이든 한국 법이든 똑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 학원과 내가 계약했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다 조금씩 다 생겨요. 그럴 때마다 힘겨루기를 하게 되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써있는 계약서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든 단체든 강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강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잘 보면 이긴 것 같은데 둘 다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차피 타협의 기술을 결국 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쓰지 않도록 해서 개인이 뭐예요? 디플로매틱하게 어프로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persuasive한 웨이를 동원해서 설득력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양보한 듯이 상대방에게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얻어가는 것이죠. 그쪽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서로가 psychologically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결국은 최소이죠. 최소예요, 최소. 피해야 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해소한다 말이에요. 갈등을 이게 고조시켜서 해소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정말 처음부터 좀 줄여서 해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각 개인이,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방법을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미국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형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첫째는 영어에 친숙해져야 돼요. 용어에 친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된 용어에, glossary, 그죠? terminology, legal terminology에 친숙해져야 돼요. 친숙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나라 말을 수단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불과해요.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사느냐, 뭐 한국에서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언어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언어 영역이 확대되면은 인지력이 확대되는 것이죠. 인지력에는 추리력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니까 논리력과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직관력이 생기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 다 좋은데 이 법률도 상당히 뛰어난 방법이 동원된 학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법에서 이렇게 배운 것과 저 차이점. 이론적으로 이런데 저런데 깊이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라스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그걸 넣어주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로스쿨 가서 로스쿨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듣는 것은 케이스도 브리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머티리얼도 읽어야 되고 또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죠. 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private institute이에요. academy.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제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사실 알고 보면 second best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데 이게 뭐냐면 가장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러스쿨에 가서 공부할 때 편하게 조금이라도 익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게 제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크라임에 대한 정의가 됐어요. 다음 넘겨볼까요? 제가 좀 크게 했어요. 그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스크린에 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옛날에 컴퓨터 사용할 때 뭐 표 있죠?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표라고 하는. 방법 몰랐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한번 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죠? 테이블은, 이것도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이에요. 그죠? 표도 테이블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 펴서 뭔가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획을 정하고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러고리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카테고리라고 하죠? 캐러고리를 나눠요. 그래서 캐러고라이즈 한단 말이죠. 자꾸 캐러고라이즈를 해버릇하면 범주들이 생깁니다.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표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크게 표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으면요. 기억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가르칠 때 편하다 말이죠. 그래서 저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상대방이 좋겠구나, 어떻겠구나, 이건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줬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거죠. 아웃라인도 내가 직접 만들기도 귀찮은데, 그죠? 남의 거 이렇게 보면 막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십시오. 쉽게 개념 정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두는 거예요. 두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책도 되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표를 만들어도 다 남의 내용을 보고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거 단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것이 훨씬 더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요. 패러프레이즈 해야 되잖아요. 단어를 또 바꿔야 돼요. 독창적인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질감이랄까?
그러한 위선적인 행위들, 그런 데서 제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를 만드는데 표는 테이블이라는 뜻도 있고 표라는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테이블을 쪽쪽쪽 쪼개가지고 여기다 시간을 써놓으면 뭐가 돼요? 타임 테이블. 그죠? 타임 테이블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할 때 개념이 이제 들어오면은 나머지 거를 연결해서 하기 좋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크라임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졌나요? 제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지금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넘어왔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definition crime에서 crime에 대한 definition이 definitely하게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라고 하는 내리는 정의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 인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듯이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고로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대조해요. 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 말하는 소위 breach of contract이라든지 tort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civil wrong, 그렇죠? 민사적인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과 구별해서 criminally 어떻게 했던 criminal conduct에 대해서 crim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이 등장하고 공익을 대표해서 검사가 등장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회 해악이라고 하는 social harm이라는 말도 썼죠. 그리고 society라는 말을 쓰면서 계속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위해서 crime이라고 하는 캐러고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내가 명확히 세상에 아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넘겨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는 definition에 대해서 crime의 definition에 대해서 말했어요. 민사상의 civil wrong과 구별한다는 뜻으로. 여기는 뭐예요? 이미 구별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crime이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범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범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편하게 나누는 것이 중범, 경범 이런 뜻이잖아요. felonies 중범이죠. misdemeanors 경범들, 경범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범은 뭐예요? 중한 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한 게 어디까지를 중하다고 보느냐. 결국은 중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felony에 대한 definition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1년 이상 있느냐 뭐 하느냐 이런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옆에 건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째, 최소한 1년 감옥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in a state jail, state prison, 주 교도소에. 이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럼 군 교도소라든지 시 교도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중범들은 다 주 교도소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1년 이상 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punishable, 그죠? 처벌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죄의 캐러고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다 뭐예요? felony다, 중죄다 이 말이에요. 밤에 강도하러 들어가는 거, 그거 다 중죄예요. 밤에 강도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하니까 중죄예요가 아니고 스테이트 프리즌에 1년 이상, 그죠? 거기에 잘 계실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중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 misdemeanors, 적어도 a lesser than felony crime for which the maximum penalty is either, 자, 최대한의 페널티가 뭐예요? 처벌이 either니까 A or B 이렇게 되겠죠. 첫째는 1년 미만이죠. In a city or county jail 이렇게 돼 있잖아요. state jail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벌금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이거나 both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misdemeanor다. viol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violations. 그거는요. crime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은 crime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해. 아주 경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traffic violation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법규 위반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범죄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넣지 않는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뭘 공부했어요?
크라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크라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여기 있어요. 그럼 크라임에 대해서 이게 크라임이냐 범죄냐 아니냐 나누기 위해서 크라임에 대한 definition을 공부하는데 그 definition 공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게 뭐였어요? substantive criminal law. 그죠? 실체법적인 형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서 인권 보호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procedural criminal law 이렇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두 가지의 큰 바퀴고 그 다음에 definition of crime이 있고 거기서는 민사상과 그 다음에 형법에 있어서의 crime과 구별하기 위해서 society라는 거, 사회, 그죠? entire community라든지 community members라든지 in the interest of society라든지 또는 on behalf of community members라든지 하는 그런 걸 묶어가지고 누가요? attorney가 prosecution 한단 말이에요. 기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civil wrong과 구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면 넘기면 뭐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crime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죠. felony는 무엇이고 misdemeanor는 뭐다. 중범죄는 뭐고 경범죄는 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게 궁금하니까 한번 넘겨보죠. Theoretical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형법상의 처벌에 있어서의 두 가지 근거, 이론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왜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society예요. 그럼 society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사회가.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공리주의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보복주의가 있어요. 그죠? utilitarianism.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그죠? 최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다수의 행복을 위한 최선이죠. 최고로 좋은 거.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건데 그 중에 불순물들을 빼면은 뭐예요? gross happiness가 아니고 net happiness. 순 행복. 남들 비용도 빼고 다 빼고. 그럼 뭐예요? 진짜 행복. 그걸 최고로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공리주의죠. 그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차원이에요. 보복주의는요. retributivism이라고 그러는데 to punish the morally culpable. 보세요. criminally culpable 한 것도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도덕적으로도요. 처벌될 만한 것은 처벌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strict해요. 엄격하죠. 네? 엄격해요. 공리주의는요. 전체 사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면은요. 이 사람 하나 처벌해서 그죠? 이 범죄인 크리미널 처벌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general deterrence라고 합니다. general deterrence. deterrence는 제지, 억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위하 이런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안 하는 거죠. 아우 나도 저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처벌한다. 일반인들이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회.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뭐예요? special한, specific한 individual deterrence가 있어요. 그죠? 특별 제지 또는 특별 교화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에게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범죄인에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을 거야. 이 정도의 저차원 가지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응? 애기들 훈련시킬 때처럼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중에 혼낼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보다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education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reforming, 혁신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그 개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거를 rehabilitation이라고 합니다. rehabilitation, 갱생, 그죠? 부활. 이 정도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쪽이에요. 그것과 반대로 보복주의 쪽은요.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물론 도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크리미널한 그런 비난 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더 비난하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만 있으면 비난할 만하다 싶으면은 moral blameworthiness 할 만하면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general deterrence라든지 specific deterrence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rehabilitations of offenders, 크리미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갱생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보복만 하면 돼요. 보복만. 처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근거예요. 옛날 같으면 오른쪽이 더, 그죠? 고대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도움을 무지 많이 줄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30페이지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리주의가 무엇이며 벤담이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법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는 어떻게 썼더라? 처벌과 관련해서 썼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넘겨보시죠. 처벌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two wheels of criminal law, 형법에 있어서의 두 가지 바퀴가 된다는 것 중에 절차법이 있었죠? 그쪽의 절차법은 대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헌법상의 제약과 관련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권을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은요, 엄청나게 강한 공권력입니다. 개인이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비트 시스템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거나 무슨 디텐션 센터에 있거나 해서 이렇게 감금이 되어 보면은 항거할 수 없어요. 누가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국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몇 천 년 동안 역사를 쭉 보니까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자연법상으로 올 수도 있죠. 내추럴 로에서 올 수도 있지만 실정법상으로 헌법의 규정을 두어서 보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존엄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 그런 거는 헌법에 보장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헌법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헌법상의 규제들은 10개, the first 10 amendment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개 정도 되는 수정 조항들입니다. 그게 최초로 이루어져서 10개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표현의 자유라,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Bill of Rights라고 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영국에서 등장하고, 미국에서 왔지만, 미국으로 넘어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정법 돼서 코드화 됐어요. 성문화 돼가지고 이제 First Amendment에 어쩌고, Fifth Amendment에 어쩌고, Eighth Amendment에 어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상에 없더라도 당연히 제약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명확해야 되죠.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 법률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런 명확성에 애매모호한 것에서 벗어나고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상 규정이 없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특히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좀 보죠. 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겁니다. 좀 글씨들이 작은데. 맨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들, US Constitution 옆에 Bill of Rights가 있고 그 밑에 보면요. Bill of Rights에 대한 extension이 있어요. extension, 확장, 확산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헌법상의 Bill of Rights라고 하는 것은 원래 초창기에 출발할 때 대문자로 쓰는 Congress, Federal Congr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방법상의. 그리고 연방법상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연방법상의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Congress를 대상으로 해서
수정제 10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50개 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각 주마다 헌법이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이 인권 보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 Bill of Rights에 대한 익스텐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확장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은 제14조항, the 14th Amendment에 의해서 그 메커니컬한 어프로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까지도 규제하게 됩니다. 연방정부, 특히 연방의회에서 이러한 법을 못 만든다라고 했던 그 규정들이 주 정부 중에서 기관 중에 하나인 주의회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못 만든다 하고 싶은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을 14조항을 통해서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jurisdiction이 51개잖아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연방정부, 연방 jurisdiction이 있기 때문에 51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여기 규제가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10개 전부 연방의회, 법을 만드는 또는 법을 집행하는 데 규제하고 그 밑에 Extension Bill of Rights to the States는 14조항 14th Amendment을 통해서 주정부 또는 주의회를 규제하고 넘겨보시죠. 왼쪽을 또 보면요. The Legality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Legality Principle. 해석하지 않지만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principle is essentially a rule against retroactive punishment. 여러분 아시죠? retroactive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ctive, 효과가 있다면 retro는 뒤로 소급표예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 행위 시에 법이 아닌, 그죠? 다른 신법이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그 법이요. 내가 했던 그 시점까지 와서 범죄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범죄가 아닌데 새로운 법이 생겨서 내가 범죄가 됐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형량이 늘어났다든지 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헌법상 규제로 보고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이게 legality principle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을 위해서. 그 밑에 또 하나 볼까요?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자, proportionality는 뭐예요? 비례라는 뜻이죠. 무엇과 무엇이 비례해야 되냐면요. 처벌과 처벌받을 만한 행동 사이의 비례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처벌과 처벌받을 만한 행위, 즉 범죄의 심각성과 비례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와서요. 잘못하다가 아버지 식사하고 계신데 넘어지면서 밥그릇을 깼는데 아버지가 그냥 야구방망이로 그냥 100대를 때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비례관계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처벌은 금지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왼쪽 보니까 재밌어요. 헌법상의 처벌에 대한 제약인데 헌법상에 뭐가 있었어요? The First 10th Amendment이 있었어요. Bill of Rights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그것의 확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헌법상 있었던 프린시플 아니더라도 이런 Bill of Rights 아니더라도 Legality Principle이 있었고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이렇게 세 가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옆에 있으면서 자세하게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 더 넘겨보세요. 다 없네. 다 복사를 안 했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쉬죠. 자, 다시 5페이지로 가세요. The first 10 amendments to Constitution. The first amendment. 제일 수정 조항은 이런 법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그죠?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요. 스피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abridge. 날아가는 거죠. 그죠? 연결해주는 브리지가 아니고 어가 붙어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박탈하는 겁니다. 박탈하는 법은 안 되겠다. 그리고 Fourth Amendment에 보면 제4수정 조항에는요.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여기 되어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그런 압수수색들 이런 것들은 안 되겠다.
Evidence gathered by the police in violation of this amendment must generally be excluded from the defendant's criminal trial. 맞아요. 이 조항의 위배에 대해서 수집된 증거들은 뭐예요? 배제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어디서? 형사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Fourth Amendment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Fifth Amendment, the trial of a person twice. 이렇게 돼 있죠? For the same charge. 똑같은 범죄에 의해서 두 번 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더블 제퍼디에 빠지면 안 되죠? 제퍼디는 위기, 위험이란 뜻이고 더블은 두 번 다. 그러니까 뭐야? 한 번 재판받았는데 또 받으면 안 된다. 응?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같은 Fifth Amendment에 No depriving personal life, liberty and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law. 그죠? 적법 절차, 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생명, 자유, 재산권의 박탈을 하는 법에 복종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Eighth Amendmen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이런 건 안 된다. 잔혹하고 뭐예요? unusual한 거예요. usual한 게 아니고 unusual. unusual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넘어선 거니까 잔혹하고 보통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해석을 하면 더 좋겠어요. 상상 초월하는 punishment는 뭐예요? 안 된다. Eighth Amendment. 그리고 밑에 보면 Extension Bill of Rights to the States. 그럼 주 50개 주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Through the 14th Amendment.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조항에 의해서 수정조항 14조에 의해서. 근데 그 수정조항 14조항 중에 한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prohibits states from depriving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law. 어디서 보던 건데? 그죠? 어디서 봤어요? Fifth Amendment에 있죠? 그 Fifth Amendment이 주 법에 적용되려면 14조항을 통해야 된다 이런 클로즈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여기 써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에서도. 그래서 if a state were to impose death penalty for petty theft. 조그맣게 돈 훔친 사람이자 좀도둑한테 예를 들어서 death penalty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요. This would violate the Eighth Amendment ban on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당연합니다. 그죠? 잔혹하고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처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Eighth Amendment ban 금지 조항에 violate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as made applicable to the states via는 뭐 through 다 알죠? By means of the 14th Amendment's due process clause.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연방 의회를 규정하는 이 조항이 어떻게 주를 규정하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요? 14th Amendment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gality Principle. 도대체 Legality Principle은 이제 보니까 소급표 입법의 금지인데 Constitutional Underpinnings 하고요. The problem of vagueness 이렇게 돼 있어요. Constitutional Underpinning. 여러분 핀 알아요? 핀? 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놓는 걸 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지적할 때도 뭐라 그래요? It's very hard for me to pinpoint it. 그죠? pinpoint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뜻이에요. 핀으로 딱 포인트 찍듯이 할 때 핀이잖아요. 그렇게 핀으로 꽂으면 무슨 일이 되면 fix 된 거예요. fix.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fix 돼 있는 걸 밑을 들어보면 underpinning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아주 기본 기초라는 뜻이 기초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The legality principle is not expressly stated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ut several clauses of the Constitution are inspired by the legality principle. That is, by the idea that retroactive punishment is unfair. 그죠? 헌법에 어디에도요, 이거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legali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그러한 절들, 조항들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소호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unfair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범죄 아닌데 신종 범죄들이 생겼다고 내가 옛날에 한 것이 범죄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금통 5원 내가 아버지 돈 훔쳤는데 10년 후에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0년 전 것까지 잡아가면 되겠어요? 나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큰일 나죠. 5원 때문에 잡혀갈 수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죠?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하도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unfair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보니까요. vagueness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거. vague합니다. vague. 눈에 잘 안 보여요. vague예요. 이건지 저건지 unclear하다 이 말이에요. unclear하다는 얘기는요. 자기들이 법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요. 자의적으로. discretionary power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유재량이라고 하는 파워를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명확해져야 해석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rationale 하는 것은요. 근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뭐냐? There are two distinct but related reasons. 아주 명확하지만 그래도 관계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Why unreasonably vague statute 법령이라는 뜻이죠. Held to violate the due process rights of persons charged under them. 그죠? 지금 기소된 사람의 due process, 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그 두 가지 이유는 서로가 분명하게 대조될 뿐만 아니고 구별될 뿐만 아니고 그러나 또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Two distinct but related.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if a statute is unreasonably vague 하다. 법령이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애매모호한 경우에는요. fair warning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공정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법이 그걸 제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공정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하는 법은요. 금지되거든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케이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Granite City of Rockford 1972년. 여러분 케이스 나오면 케이스를 막 보고 싶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한번 읽을 때마다 뭐 100페이지씩 읽을 수 있어요. 케이스가 길 수 있거든요. 앞에 몇 번 읽으면 핵심만 알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어차피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이 법원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지만 법원 얘기하기 전에 법원 얘기를 미리 하겠다. 법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법원이 무엇이냐. 영국에서 건너온 형법이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것을 common law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지금은 judge made law예요. 판사가 만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case law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ase law는 뭐예요? 성문화되는 국가에서는 case law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충적으로 다 쓰죠. 근데 미국은 옛날에는 다 뭐예요? case law에서 다 정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법 법령에 의한 형법이 있고 옛날에 common law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든 것이 법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케이스가 옆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이 케이스의 홀딩, 이 케이스의 판결이 곧 이렇게 법이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법은 명확해야 된다. 왜냐?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fair한 warning을 줬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공정한 그런 경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야?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했던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 비합리적으로 애매모호한 법령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law enforcement personnel에게 too much discretion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자유재량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요. 어떤 위험을 더 높이냐 하면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arbitrary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의적인,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말이고요. discriminatory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차별적인, 차별 대우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리고 차별하는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위험성을 높여준다. 이것도 City of Chicago and Burrell 1999 케이스에서 정립된 겁니다. The Supreme Court, therefore 그래서 미국 연방
헌법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는 held 판시하기를 criminal statute must establish minimal guidelines to government law enforcement 이렇게 됐어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도의 법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criminal law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건 퍼니시먼이구나. 처벌이에요.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인권 문제가 있어요. 무슨 제약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째는 큰 제목은 Constitutional Limits on Punishment이잖아요. 그죠? 헌법상의 처벌에 대한 제약. 그 중에 뭐 있어요? US Constitution. 미국의 연방 헌법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Legality Principle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설명 좀 안 했지만 Proportionality Principle 있어요. 비례적인 거. 세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Constitution은 뭘 주로 하느냐? Bill of Rights를 얘기하더라. 앞에 10개의 수정 10조 중에서 이 몇 가지가 쭉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주에는 어떻게 된다? Extension of Bill of Rights to the States는 어떻게 한다? 14th Amendment을 통해서 한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니까 뭐예요? Legality Principle는 뭐더라? 근본적으로는 retroactive 한 legislature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legislation 하면 안 된다. 즉 소급 입법을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unfair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 unfair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등장하죠. 첫째 뭐예요? constitutional underpinnings. unfair하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vagueness problem 있잖아요. 애매모호하면 안 되겠더라. 이게 어디 속하는지는 알아요. 그죠? legality principle에서 말하는 두 가지. The problem of vagueness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constitutional underpinnings와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그래요. 그리고 넘긴 필요 없죠. 마지막에 보면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비례 법칙입니다. 뭐가 무엇이 비례하느냐 보면은 punishment for a given crime should be proportional to that crime's seriousness. 그죠? 그 범죄의 심각성과 비례가 돼야 돼요. 처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구방망이로 100대를 때리면 안 된다. The Eigh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hibits the federal government from imposing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on those convicted of crimes.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Eighth Amendment이 뭐라고 그랬어요? cruel하고 unusual한 punishment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state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The amendment is indirectly, 그죠? indirectly, second hand 하게 간접적으로 applicable to the states as well. 뭘 통해서요? By operation of the 14th Amendment's due process of law. 또는 due process law예요. 그래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형법은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처벌받는 사람의 인권보호 쪽도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법은. 특히 인신을 구속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킨다면 그것을 누가 보호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소프트웨어에 내용이 되어 있는 substantive한 criminal law도 중요하고 procedural criminal law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형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움직이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society. 사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개인을 무조건 처벌해서 희생님만 시켜서 사회가 잘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뭐가 있었죠? 공리주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주의에서 공리주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다 두고 이제 형법을 점점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죠?